본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아주 단단하게 다룹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순간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착한데 은근히 감정 조절을 무섭게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기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화를 내야 할 순간과 넘겨야 할 순간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늘 온화해 보입니다. 말도 부드럽고 표정도 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수없이 자기 마음을 다뤄본 결과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한 박자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감정이 지금 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분노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아주 정확합니다. 괜히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필요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며 자기 삶을 흔드는 일에만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만만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서 조용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이미 마음속에 기준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침착함은 언제나 은근히 무섭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어떻게 쓰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히 느낍니다. 목소리가 올라가기 전, 가슴이 답답해지는 지점, 말이 날카로워지기 직전이 그 미묘한 순간을 스스로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말과 행동이 자기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지도 않습니다. 다만 화를 바로 행동으로 내보내지 않을 뿐입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잠시 지나가도 될 감정인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싸움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분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정리되어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분노는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폭발은 드뭅니다. 그러나 한 번 나오면 가볍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를 사람들은 종종 무심하다고 오해합니다. 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 반응하는 순간 자기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반응할수록 커지고
무시할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지 않은 일에는 일부러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순간의 무례가 보여도 그 배경이 감정인지 패턴인지 한 번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태다. 이 한 문장으로 감정의 불씨를 꺼버립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말에는 웃고 하찮은 행동에는 넘어가지만 그것을 허용으로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사소한 일에는 조용히 넘기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는 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노는 예고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오래 정리되어 온 결과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감정을 쓰지 않아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즉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발생한 직후에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이 섞여 있어 핵심을 흐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말하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감정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시간을 둡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는지 사라지는지, 이 감정의 원인이 사람인지 상황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뒤에야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고 자기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 한마디는 소리가 크지 않아도 상대를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태도를 차갑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침착함은 감정을 숨긴 결과가 아니라 감정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룬 뒤에만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늘 무게가 있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감정이 상해도 태도가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을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의가 감정보다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전부처럼 기억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거셀수록 말은 더 낮아지고 표정은 더 단정해집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봐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을 넘는 말로 잠시 속은 시원할 수는 있어도 그 뒤에 남는 찝찝함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분노의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삶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태도를 오해합니다. 약해서 그렇다고, 만만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선을 넘는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거리와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의는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예의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선을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지키는 일은 설명보다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작은 불편함에는 여러 번 눈을 감습니다. 상대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고려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상대가 자기 감정을 당연하게 소비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반응이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의 빈도가 줄고 관여의 깊이가 얕아지고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안으로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갑작스럽다고 느낍니다. 차갑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충동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선택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을 넘은 뒤의 설명은 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키운다는 것을. 그래서 말로 고치려 하지 않고 환경으로 정리합니다. 이 방식은 무섭도록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자기 기준을 분명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나서 폭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넘는 순간 관계를 재정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단절은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한 번 거리를 둔 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남지 않나요? 다시 생각나지 않나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과 판단을 분리할 줄 압니다. 그때의 감정은 감정이고 그때의 선택은 선택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올라와도 그 감정으로 결정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상황의 신호이지 관계를 되돌리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달래는 법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다시 자기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았던 장면만 꺼내 스스로를 흔들지 않고 힘들었던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해 감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요함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공기가 안정됩니다. 큰 위로를 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편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불안을 타인에게 던지지 않고 자기 분노를 공간에 흩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괜히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정감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연습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감정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의식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 감정을 그대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단정히 하며 필요한 만큼만 자기 상태를 공유합니다. 이 태도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감정의 책임을 자기 몫으로 두는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곁에서는 갈등이 커지기보다 정리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이상한 신뢰를 느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할 뿐입니다. 그 결과 주변까지 안정시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편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을 불러 하소연하지 않고 자기 편을 세워 상대를 고립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동원해 만든 편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키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공감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공감을 무기로 쓰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을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면 잠시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이 지점을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람 사이로 옮기지 않고 상황 안에서 조용히 정리하려 합니다. 누가 옳은지를 군중 속에서 가리지 않고 자기 기준 안에서 결론을 냅니다. 이 태도는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버티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압니다. 자기 편을 만들지 않아도 자기 자신과의 신뢰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들의 판단은 늘 깨끗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군중에 끌려가지 않으며 나중에 돌아봐도 후회가 적습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모아 문제를 이기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지켜 문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단호해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태도도 유연하며 웬만한 일은 웃으며 넘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해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단호함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준비된 태도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감정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존중이 사라질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자기 감정이 습관처럼 소비될 때, 이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대화가 해결이 아니라 소모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단호함은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태도를 바꿉니다. 거리, 속도, 깊이를 조용히 조정합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 비로소 느낍니다. 늘 온화하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단호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감정이 아니라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늘 차분하고 요란한 감정 기복도 없으며 무언가를 쟁취하려 앞서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삶에는 분명한 특징이 생깁니다. 사람과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기분에 따라 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조용히 안정됩니다. 큰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도 큰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와도 삶을 멈추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도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하루는 늘 일정한 온도를 가집니다. 기쁠 때도 과하지 않고 힘들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기 마음을 책임져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착한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삶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되, 자기를 잃지 않는 상태.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느끼되 그 감정에 삶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기 마음을 다시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의 침착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조용했던 이유는 참아서가 아니라 선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